안녕하세요. 해남자 최광일입니다. 이번 영상은 조현병 하나둘이 겪는 환청에 대해서 어떻게 마인드 세팅을 하고 환청을 어떻게 다스리는지에 대해서 나의 노하우를 전수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저는 환청이 이제 더 이상 안 들리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주 극단적인 최악의 상황에서 지금 현재 최상의 상황으로 모든 과정을 다 몸소 겪은 사람으로서 얘기를 합니다. 이런 구체적인 방법들은 정신의학 쪽에 있는 정신과 의사들도 모르는 거예요. 본인들도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모르는데 약물치료 꾸준히 받으면서 환청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환청에 대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20년 전에 처음으로 조현병이라는 병에 걸렸을 때는요, 그때 당시에는 조현병이란 별명도 없었어요. 정신분열증이라 해서 한번 걸리면은 평생 정신지체로 살아야 되는 그런 정신의학에 있어서는 말기암과 같은 병이었고, 의사들도 데이터가 없었고, 환자들 중에서도 저같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조현병이란 병명도 없었고, 지금 현재 시대는 약물도 그만큼 발전을 했고, 또한 저같이 이렇게 극복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환우들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극복 가능한 병이고 흔한 병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복받은 사람들이라고요. 그래도 저처럼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일일이 설명을 해주잖아요. 근데 결국에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매사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하는 말이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환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마음가짐을 임해야 되냐면은, 환청을 처음으로 내가 환청을 겪게 되면 엄청난 고통이 오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내 부모도 모르는 나만 아는 그런 치부를 건드는 말이라든가, 또 그 외에는 또 극단적으로 반면에 내가 이루고 싶은 그런 야망들이 이런 환상으로서 내가 가장 이루고 싶은 것과 내가 가장 하기 싫은 것들이 동시에 이렇게 다발적으로 환청으로서 여기 소위로 주입이 되더라고요. 내 스스로 마음가짐을 잡지 않고 중심을 잡지 않으면은 그 소리에 취해서 살잖아요. 그러면은 말 그대로 그냥 미친놈 되는 거예요. 정신병자 되는 거고, 평생을 이렇게 미친놈 정신병자로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환청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은, 먼저 처음에 내가 발병했을 때처럼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저 같은 경우는 가장 힘들었을 때가 지하철 타고 있었을 때예요. 지하철 타고 있을 때 제가 지하철을 타면은 이게 환청인지 아니면 이게 실제 소리인지 구분이 안 가더라고요. 전 지하철 타고 있을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그 다음으로 힘들었을 때가 수업하는 교실에서도 분간이 안 가요. 이게 진짜 소리인지 아니면 내가 만든 가짜 소리인지 구분이 안 가거든요. 그렇게 현실 감각이 떨어져 가기 시작하면은 한도 끝도 없이 내 스스로가 미친광이가 되고 미친놈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처방을 내려냐면은, 눈으로 본 거 말고는 어떠한 것도 믿지 않았어요. 시각적인 자료 외에는 아무것도 믿지 않았다고요. 이건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이런 극단적인 조치를 취해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시각적인 효과에만 집중하는 삶을 거의 한 4, 5년, 5, 6년간을 이렇게 눈으로만 세상을 믿고 살았어요. 눈으로만. 왜냐하면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겠지만 조현병 환우들은 다 겪는 일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환청을 들으면서 내 스스로 현실 감각을 찾기 위해서 눈으로 본 거 말고는 아무것도 믿지 않았어요. 이런 극단적인 조치를 한 5, 6년, 4, 5년간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청에 휘둘리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살았거든요.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환청을 바라보는 관점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해요. 이거는 제 스스로가 몸소 경험한 일이고 몸소 체득한 관점의 패러다임 시프트인데, 이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소설가가 어떤 한 주인공이라는 인물의 그런 소설을 써내려 갈 때 1인칭 주인공 시점도 있고 1인칭 관찰자 시점도 있고 전지적 작가 시점도 있잖아요. 근데 이 환청이라는 고통을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내 스스로를 견뎌내잖아요. 그런 고통이 너무 커서 살고 싶은 의욕이 사라져요. 그럴 때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내 자신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환청이 들리고 있는 내 자신을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하늘에 있는 최광일이 환청을 듣고 있는 지상에 있는 최광일의 인생을 써내려가듯이 이렇게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을 써내려가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 마음가짐의 패러다임 시프트 하나만으로도 환청을 듣고 있는 내 자신의 고통이 반 이상은 반감이 돼요. 저는 진짜로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내 스스로 이렇게 패러다임 시프트를 내 스스로 일으켰다고요. 내 스스로. 이런 거를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었으면은 나는 한 3, 4년이면은 완치해서 극복했을 거예요. 근데 나는 아무도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고 누가 이렇게 설명해주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20년이 다 되도록 내 스스로 하나하나 몸으로 때우면서 그렇게 몸으로 땜빵하면서 그렇게 내가 배워오고 내 스스로 체득한 노하우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찮은 말인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하늘에서 바라보듯이 내 자신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하면은 고통이 한 100짜리 고통이 한 10, 20으로 준단 말이에요. 이 고통이 주는 것만으로도 내 삶의 의지가 끊임없이 꺾이지 않고 유지가 될 수 있어요. 아주 사소한 말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물론 안 아픈 사람들에게는 필요 없는 말이겠지만 나 같은 당사자들에게는 진짜 뼈가 되고 진짜 절실하게 필요한 말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영상을 찍는 겁니다. 그래서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것들은 이제 마인드 세팅을 그렇게 하라는 말이에요. 마인드 세팅을 그렇게 하고, 그리고 환청을 듣다 보면은 혼잣말을 많이 하게 돼 있습니다. 혼잣말. 저는 요즘은 제 스스로 환청이 들리지 않는데도 혼잣말을 하거든요. 이 혼잣말이라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혼잣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패러다임 시프트를 해야 될 게, 안 아픈 사람들도 혼잣말 하면서 그렇게 자기 스스로 그렇게 다짐을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환청을 듣다 보면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혼잣말을 하게 된다고요. 끊임없이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혼잣말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는 혼잣말을 자유롭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면은 환청이라는 것도 모든 걸 다 잃게 만드는 걸 수도 있지만, 인간이 하는 모든 활동에는 공과가 있어요. 과가 있으면은 공이 있다는 말이에요. 환청을 듣고 내가 병에 걸려서 일상적인 생활이 힘든 거는 과지만, 그 환청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혼잣말을 하는 거 있잖아요. 이 혼잣말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어떤 배우가 어떤 역할을 받았을 때 그 배역의 인격을 내 스스로 끊임없이 이렇게 연기 연습을 하면서, 배우들도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막 그 맡은 배역에 대해서 막 연기 막 중얼중얼 대본을 읽잖아요. 이거랑 조현병 증세랑 똑같거든요. 그 배우들이 그 맡은 배역을 최선을 다해서 그 맡은 배역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대본을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중얼 거리듯이 조현병 환우들은 혼잣말을 많이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혼잣말을 어떻게 활용하냐면은, 내가 말했잖아요. 환청이라는 거는 내가 가장 이루고 싶은 야망, 가장 이루고 싶은 것과 가장 하기 싫은 거를 동시에 나에게 소리로 주입을 한다고. 가장 하기 싫은 나의 치부를 건드는 소리에는 이 소리에 어떻게 대응할 건지, 이런 대화에서 내가 어떻게 대응해서 맞대응하고 그렇게 관계를 이어갈 건지에 대한 나만의 끊임없는 혼잣말로 인해서 그런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그 아주 치부를 건드는 말에는 이거에 무너지지 않는 혼잣말을 하고, 또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에 있어서 실제로 그게 이루어지게끔 혼잣말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한참 병이 심각할 때는 지하철 타고 있을 때도 혼잣말을 했어요. 막 영어로 소리가 들리면은 막 영어로 대답하고, 가장 듣기 싫은 말을 하면은 이 말에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이 새끼를 이 소리를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막 이렇게 혼잣말로 계속 그 가스라이팅을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혼잣말을 막 계속 하고, 이 혼잣말을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의 해나는 남자 최강일의 통찰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이 있잖아요. 그럼 나도 계속 혼잣말을 해요. 혼잣말을 하면서 이 혼잣말을 하는 이유가, 이 혼잣말을 하는 목적이 분명해요. 그런 상황이 실제로 닥쳤을 때 내 스스로 대처하기 위해서. 혼잣말이라는 거는 가상의 상황을 내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내서 이렇게 연습하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런 상황이 실제로 안 벌어지더라도 벌어질 걸 대비해서 혼잣말로 계속 대비를 하는 거예요. 조현병에 있는 그 환청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환청의 부득이하게 실제로 있지 않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는 거는 나에게 있었던 진짜란 말이에요. 이 진짜인 소리에게 남에게 피해주지 않는 선에서는 연습을 많이, 환청이랑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환청이랑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하냐에 따라, 많이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와서 그런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대처하고 대응하는 그런 연륜 있는 사람이 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혼잣말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누차 말하지만 이제는 환청이 안 들리는데도 혼잣말을 해요. 왜냐하면은 벌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을 내 스스로 대비해서 혼잣말로 미리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연습을 하고 또 혼잣말을 또 해보고, 또 영어로도 혼잣말을 해보고, 일본어로도 혼잣말을 해보고, 중국어로도 혼잣말을 해보고. 환청이 들릴 때는 반강제적으로 했다면은 요즘은 내 의도적으로 혼잣말을 한다고요. 그래서 저는 그 환청으로 인한 그 혼잣말 하는 습관은 나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혼잣말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여러분들이 지금의 저처럼 환청이 안 들릴 때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충분히 맞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쌓이고 통찰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의 지금의 이런 해남자 최강일의 이런 모습은 한 10여 년 전, 한 5, 6년 전, 한 20년 전에 그 환청과 대화에서 끊임없이 내 스스로 훈련을 하고 혼잣말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지금의 조금 더 완성된 모습의 해남자 최강일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청에 대해서 마냥 안 좋게만 생각하지 말고, 환청이라는 것도 과가 있어요. 과가 있다면 공이 있으니까 그 가상의 환청과 싸워내면서 극복하는 과정에서 혼잣말도 많이 하고, 또 이렇게도 대응해보고 저렇게도 대응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현실 세계에 넘어왔을 때는 무너지지 않는 사람으로서, 굳건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극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3가지를 얘기했잖아요. 환청에 대한 마음가짐, 그리고 환청을 바라보는 자세, 그리고 환청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혼잣말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새겨 듣고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Bye. See you later.